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 우리가 함께 나눌까요? 네, 오늘은 공부를 좀 할까요? 아, 우리가? 공부. 네, 좋아요. 네,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 후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생물은 자신의 내부와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명체도요,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움직이거든요. 이 생명체라는 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에 반응하고 적응하는 존재인데, 네. 환경에 반응을 하려면 환경과의 접촉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감각인데요. 인간과 환경의 접촉은 감각에서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감각은 오감이 있죠. 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그 밖의 감각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감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능력 같은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시간 감각이라든지 균형 감각이라든지 이런 걸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간의 감각 5가지 말고 또 어떤 감각이 있을까요? 네, 5가지 감각을 오감이라고 하는데, 네. 이건 우리 몸 밖에서 우리 몸에 입력되는 감각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고요. 그 밖에 대표되는 감각은 평형 감각. 평형 감각이라고 하면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고유 감각이라는 것도 있고 내부 감각 뭐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평형 감각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의 감각이고요. 예를 들어 우리 귀에 있는 전정기관이 1차 담당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의 움직임, 특히 머리의 움직임을 정확히 지각하게 해주는 것이 이 평형 감각이에요. 덕분에 우리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눈의 움직임이 자동적으로 조절돼서 다른 사물들을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고유 감각이라는 것은 좀 재밌는 감각인데요. 이거 뭔지 궁금해요. 네, 우리의 신체가 공간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감각입니다. 네. 네, 덕분에 우리는 눈을 감고 있어도 내 팔이나 다리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알죠. 아, 이걸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손을 보지 않고서도 두 번째 검지손가락을 펼쳐보세요 하면 들어올려지죠. 예, 이게 고유 감각이에요. 네, 이런 감각을 고유 감각이라고 하고요. 그러고 보니 감각이 엄청 많네요. 그럼 우리는 하나하나는. 감각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러네, 네. 진짜. 뿐만 아니라 내부 감각이라는 것도 있어요. 즉 몸 안에서 움직이는 감각이 있어야 소화도 시키고 순환도 되고, 예, 이렇게 되겠죠. 예, 이런 감각을 뜻하는데요. 음식을 삼키면 자동 소화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소화기관의 외부에 들어온 자극에 대한 감각이 작용하는 덕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다만 이 자동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인데요. 우리가 피를 어느 정도 흘리더라도 혈압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 이건 혈관과 심장에서 혈액량을 인지해서 자동적으로 혈관을 수축시켜주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네. 이런 감각 모두를 내부 감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명과 밀접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잖아요. 네. 예, 그래서 빠뜨리고 있는 건데, 오늘 이제 평형 감각,
그리고 고유 감각, 내부 감각을 배우셨으니까 그리고 오감각 이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이거 외에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오감 말고도 진짜 많은 감각들이 있구나. 오늘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 이 감각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역할을 하겠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감각에서부터 만들어지는데요. 감각해서 느끼고 인식해서 행동하는 것이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감각 종류를 정리하면 좁게는 오감을 말하는 거고 넓게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포함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아시면 좋고요. 네. 어느 것 하나 사소하지 않고 또 허투루 생긴 것이 없는 게 우리 마음이니까요. 네. 여기에 또 소중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감각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갑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탁 쓰면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Amazing. 어릴 때 내 봐도 정보니 완전 꼬맹이 위하고 찍은 픽처를 보니 난가 싶은 권리 뭐 맞고 이렇게 훌쩍 컸나 보냐 우리 엄마 아빠 사랑 먹고 이리 잘 컸나 보다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장난감으로 태어났다면 혼자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고 보니 내 심장은 어떻게 bounce. 네, 오늘 마음 라디오 일단 우리 감각에 대해서 오감하면 먼저 감각하면 오감 떠오르는데 오감에도 이렇게 많은 감각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린 배웠어요. 그중에서도 오늘 후각 얘기 나눌 거잖아요. 네. 이제 공부 끝났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공부가 이어지는 건가? 후각도 그런가? 후각하면 코의 중요성이 떠오릅니다. 비염도 떠오르고. 네, 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면 사람들이 냄새를 이야기하고 네. 또 비염으로 고생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인간의 후각 기관은 코가 맞습니다. 일단 코는 얼굴에 붙어 있는데 유난히 좀 튀어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처럼 코가 튀어나와 있는 동물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거북이의 코는 머리에 구멍 2개만 뚫려 있는 경우고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런 식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코가 좀 납작해요. 예. 머리를 비롯한 구강이 돌출되어 있는 거지 코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동물은 별로 없거든요. 예, 물고기나 도마뱀도 구멍만 있고 고릴라와 침팬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네. 예, 현존하는 영장류 중에서는 코주부 원숭이라는 원숭이가 있는데 이 종과 사람만 코가 돌출되어 있다고 해요. 예, 아, 웃기죠. 코뿔소도 이렇게 뿔이 나와지- 나와 있지. 예. 콧구멍은 옆으로 돼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코보다 돌출되어 하고 있죠. 나서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재밌죠. 그러네요. 예, 이 사람의 튀어나온 코는요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들이마시는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또 가습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것이 코 안쪽에 있는 후각이 잘 작동하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네. 후각은 아시다시피 화학 감각이잖아요. 세포 활동 자체가 외부와 물질을 교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후각은요, 대체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의 화학적 신호를 감지할 수 있어서 냄새를 맡고 이상하면 우리가 굳이 먹지 않고 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후각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냄새에 대한 특성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냄새는 최소 너무 종류가 많대요. 한 10,000가지 이상으로 추정을 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맞는다고요? 예, 냄새를 엄청 맡는 거죠. 예, 일부 신경과학자들은 10만 가지 이상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걸 우리는 구분해서 맡지를 않고 그냥 다르다 정도로만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후각은 다른 감각과는 다르게 후각 자체를 표현하는 말은 특별히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냄새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잘 없거든요. 네. 빗대어 표현하잖아요. 무슨 뭐 꽃
꽃의 향기라든지 예, 바다의 냄새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냄새 자체에 대한 표현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우리가 네. 여기 좀 둔한 편이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가 발달하지 않은 것 같네요. 이유는 우리가 냄새를 표현하는 형용사는 대부분 맛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색깔은 빨강, 노랑 등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소리는 주파수나 데시벨로 그 특징을 객관화할 수 있는데요. 네. 미묘한 미각도 쓴맛이나 단맛 등으로 일반화된 표현 수단이 있지만 후각은 유래하는 어떤 사물에서 나는 냄새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또 다르네. 네, 재밌는 어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요, 이 장미꽃에서 나는 냄새는 장미꽃 향기로밖에 표현할 뿐이지 그 향기를 일반화된 명사나 어떤 척도를 가리키는 형용사로 표현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 후각은 환경과 접촉하는 1차적인 창구이기 때문에 많은 동물에게 지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동물들은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단서로 후각을 이용하고요. 특정 장소나 다른 동물 또는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갈 때도 후각을 이용하죠. 네. 대부분의 무척주 동물에게는 후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감각인데요. 인간의 후각은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퇴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쥐는 후각이 인간보다 50배 이상 강하고요. 개는 10,000배 정도 강하다고 하거든요. 야, 이 우리 많이 예민함에 있어서 이 후각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감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퀴즈 하나 주실까요? 퀴즈. 네. 얼굴의 가운데에서 돌출되어 있는 기관으로 호흡과 후각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자, 보기요. 네. 1번 코, 2번 눈. 이렇게 쉬울 수가. 자, 여러분 맞춰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심지어 객관식으로 드렸어요. 1번 코, 2번 눈.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넌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넌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 작은 손톱까지 다 네, 태양의 눈, 코, 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눈, 코, 입 중에 후각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 부위는 정답은요? 네, 1번 코입니다. 네, 오늘 후각에 대한 얘기 그 전에 감각부터 쭉 해서 이어왔는데 재밌네요. 네. 확실히. 그리고 이 오똑한 콧날을 우리가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코를 갖고 있는 동물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많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의 후각은 또 많이 퇴화됐다 이 네.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네. 4부에는 또 어떤 재미난 얘기가 숨어 있을지 여러분 같이 가요. 가슴 아파서 목이 메어서 안간 힘을 써봐도 피해갈 수도 물러지지도 않는 이별인가 봐 너무 놀라서 자꾸 겁나서 웃음으로 이기려 해도 눈치 빠른 눈물이 더 먼저 알고
밀고 날라 난 소란스레 사랑했나봐 널 줬다 이내 뺏는 걸 보니 분 넘친 행복을 더 시기했나봐 널 보내야만 하나 이고은 박사의 맘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오감 중에서 특히 후각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정 향기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어느 여행지에서 맡았던 어떤 냄새. 네. 그거는 맞아요. 진짜 평생 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여행을 갈 때 일부러 새로운 향수를 하나 사서 네. 뿌리고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집에 왔을 때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향수를 뿌리면 그때 여행의 기억이 남아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저 그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들어가지고 저도 그래야 되겠다. 네, 이제 네. 그 생각했어요. 네, 너무 그렇게 좋은 한번 방법. 예,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이제 그 여행지에서 듣는 음악만 생각했는데 사실 네. 그러면 또 그 음악을 들을 때 그 여행지 생각나니까 네. 거기에다가 향수까지 함께하면 후각이 근데 상당히 오래 남잖아요. 네, 오래 남고 굉장히 좀 예민한 감각이기 그죠? 때문에 네. 좀 좋습니다. 후각이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 후각 신호를 받아들여서 해석해주는 두뇌 영역 중에 편도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 편도체는 기분에 관여를 하고요. 또 편도체가 속한 이 대뇌 변형계는 기억을 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따라서 후각은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우리 두뇌에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프랑스 작가 프루스트가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주인공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 과자의 냄새를 맡고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냄새를 통해서 과거를 기억해내는 현상을 뜻하는데 이 특정한 냄새는 시각이나 청각 등의 다른 감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네, 이 기억을 떠올리는 데 있어서는 시각, 청각보다 훨씬 더 후각이 강하네요. 네. 네. 근데 이 냄새는 좋은 기억도 있지만 안 좋은 기억도 또 많죠. 예. 맞아요. 오래 가기도 하고. 이 냄새로 유발되는 기억은 항상 감정을 동반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냄새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행동 교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종의 치료법으로 쓴다는 거죠. 네. 예. 후각 혐오라고 해서요. 심한 불쾌감을 유발하는 후각 자극을 이용해서 기억을 유발하거나 그로 인해 특정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교정해야 할 행동이나 생각을 재현하면서 아주 강한 불쾌감을 유발하는 냄새를 맡게 하는 그런 방법이겠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방법을 쓰는구나. 네. 근데 이 본능적으로 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냄새도 있지만 문화적으로도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 음식 중에 냄새가 고약해서 우리가 먹기엔 좀 불편한 이런 것들도 꽤 있잖아요. 네,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보면 그 나라 특유의 냄새 향이 같은 게 있죠. 있죠. 예, 공항에 예. 딱 도착하면 맞아요. 나는 여행이 고픈가 보다 우리가 계속. 여행 얘기를 하게 됐네. 네. 근데 진짜 여행과 또 향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네. 예, 연결고리가 확실히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이 후각이 우리의 생명과 너무 많이 직결되어 있는 기관이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냄새에 대한 어떤 기준이 반드시 절대적이지만은 않다. 이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요. 네. 향기와 악취는 사회 문화적으로 결성되어 있는 이 상호적인 어떤 선호에 해당하거든요. 후각은 환경과 접촉하는 1차적인 창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에게 지극히 중요하고 원초적인 능력인데요. 네. 사람의 경우에 성별과 연령이 냄새를 맡는 능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성과 젊은 성인들이 가장 우수한 후각을 가진다고 하거든요. 여성의 경우에는 후각에 좀 예민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뭐랄까 상대 남성
역화의 이야기 중에 냄새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남성의 경우에는 그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 여성이 더 깔끔해서 남성이 뭐 깔끔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후각에 기본적으로. 대해서 여성이 훨씬 더 민감한 어떤 감각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걸 알면 이제 남성분들은 더 향기 신경을 좀 쓰실 필요. 나는 안 나는데 왜 난다고 그러지? 네네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데 이제 차에 들어갔을 때 냄새를 맡는 것도 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더 예민하다고 맞아, 하거든요. 맞아.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나쁜 냄새는 그렇지만 또 향기, 좋은 향기는 또 그만큼의 또 기쁨을 주잖아요.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이 크게 유행을 하고 네. 지금도 뭐 운동을 하러 갔을 때 네. 향기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잖아요. 이 향기가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기분에 의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향기는 코의 후각신경을 통해서 우리 뇌의 기억과 정서를 연결하고 있는 영역에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변형계라는 곳은 우리 뇌 속의 기억, 감정, 호르몬 조절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또 이 향기는 이곳을 통해서 감정과 기억 그리고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면 몸의 여러 증상들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방법이 향기 치료법인데요. 향기 치료법은 향기를 맡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어떤 허브나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항하는 성질이 있고 또 혈관 확장이나 수축의 효능도 있다고 하니까 네.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고 내가 후각에 예민한 어떤 시기가 있고 또 예민하지 않은 시기는 우리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 하니까 이런 네네.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에게 기대요 내 어깨에 기대요 그대의 긴 한숨에 받아가질 테니 나에게 말해요 내게 모두 말해요 그대의 상처는 내가 다 가질 테니 사랑을 믿는다면 운명을 믿는다면 내 마음 믿는다면 내게 와요. 네, 코너 속의 코너.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후각하면 영화가 딱 한 편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네. 이거 2007년에 개봉했다고 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이렇게 오래됐다고? 진짜 오래됐네요. 네. 영화 향수입니다. 네. 이 향수 영화는 파트리지 스킨트의 향수 원작인데요. 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는 안 하고 파트리지 스킨트의 향수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대학에 와서 네. 지내다 보니 영화가 개봉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봤기 때문에 너무 네. 강렬한 영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 원작과 어때요? 많이 달라요? 영화가 너무 자극적이더라고요. 예, 원작에 보이는 비해서. 저는 상상을 너무 착하게 했었고 영화는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네. 좀 충격을 받았던 영화인데요. 천재적인 후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르누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18세기 중엽에 프랑스 파리가 주 무대이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화 제목이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입니다. 향기를 갖고 싶어서 살인을 하는 설정이잖아요. 네네네. 이런 어떤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저는 이 18세기 그 중세의 유럽 국가들이
향수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이유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주 더러웠다고. 네, 대수 시설이 잘 네, 되어 안 있지 돼가지고. 않아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네. 굉장히 좀 재미있는 소재이기도 한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죠? 네. 스토리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로 영화 제목을 찾으시면은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네요. 책 좋아하시면 또 향수, 원작 네. 읽어보시면 또 나의 상상력을 어느 정도인가 보실 수도 있고. 자, 코너 속의 코너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얘기였고요. 다음 주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누나의 향기는 너무너무나 달콤해 내 주변 누구도 그런 향기가 나 몸에 누나의 화장은 너무너무나 예쁜 걸 믿을 수 없게도 이런 예쁜 누나가 내 건걸 누나와 함께 있으면 난 남자가 된 것 같은 걸 어깨에 손을 두르면 다 세상을 가진 것 같아 하지만 향수 뿌리지 마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즐거운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또 내일 만나요. CN블루의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끝곡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내일 봐요.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그날의 우리들일까 난 그날의 우리의 모든 조각의 파편 속에 갇혀있네 뾰족하게 생긴 날선 모서리에 찔려 아프게 매일 아프게 네 하루는 어때 찔려 아프게 매일 아프게 내 하루는 이래 아니라 해도 너를 끌 수 없어 자꾸만 들려 Baby you're still on my mind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대일까